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한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결국은 민주당의 전대가 사실상은 다 끝났어요. 왜냐면 여론조사도 다 끝났고 발표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김민석의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원 투표, 권리당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이가 49.90, 그리고 정청래가 41.52%로 지금 한 8%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게 지금 이제 당원 투표 70%, 이제 국민 여론조사 30%잖아요. 국민 여론조사 30%가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 대전에서 이걸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과반 이상으로 지금 이제 김민석의 당선이 거의 유력하다. 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김용희가 딱 사선에 걸려 있어요. 김용은 이재명이가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한 그 김용이에요. 이건 뻔뻔하다기보다도 이재명하고 완전히 정말 형제가 아니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재명이도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컸습니까? 김용 같은 경우는 말이죠. 고등법원까지 전부 다 끝났어요. 징역 5년 확정형. 근데 이것도 조이다가 이제 말하자면 결단이 부족한 건지 상황 판단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이 선거심 판결해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사퇴 문제, 그러니까 이제 탄핵 문제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김용의 경우에는 지금 너무 문제가 언제인데 아예 손꼽짝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말이죠. 이제는 이제 최고위원을 만약에 된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더군다나 지금 그 법무부의 미래위원회에서 김용 사건도 이 조작 기소가 아니냐. 요 조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용희가 6위 정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7위 파위에 있는 임미하고 김용과 사퇴를 하고 말이죠. 임미하고 김용과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김용 방탄을 쳐주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민주당의 지금 행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 우리 구글 코리아에서 올 2분기 정치 컨텐츠를 다뤄온 유튜브 채널 449개를 무더기로 폐쇄했어요. 449개를 무더기로 폐쇄했는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우선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달에 제일 많이 폐쇄했습니다. 367개. 그리고 폐쇄 채널에는요, 이 진보 진영, 우파, 그 다음에 보수 진영 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념과 관계없이 폐쇄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조직적으로 영향 공작을 하려고 하는 채널들을 폐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영향 공작. 그러니까 여론 조작에 해당되는 거죠. 여론 조작.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이런 영향 공작을 한다고 구글에서 판단하는 유튜브 방송들은 또 폐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채널을 폐쇄했는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발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뚜렷하게 이유를 좀 밝혀라. 그래야 될 건 아니겠어요? 구글, 유튜브는 전 세계적인 그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폐쇄된 당사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저도 한 두어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 한 칸에 날아갔어요. 야,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보네요. 거의. 저도 공직생활 34년 했으니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이제 날린다. 이거 다 알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들어왔어도 이 정무직들, 날아간 경우가 몇 건 있어요. 소방청장, 산림청장,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날아갔지만, 날아가는 게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통상교섭본부 이 장을 날리는데 0시 딱,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예요. 0시의 기준으로 0시. 그러니까 이제 15일 0시 기준 날린다. 이게 무슨 전쟁 중입니까? 최후 통첩 시간이? 야,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단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뭐냐냐? 대미 교섭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미 교섭과는 관계가 없다. 그럼 무슨 인사 요인이 있느냐? 그랬더니, 왜냐면 찌라시에 무슨 비리 같은 게 많이 놔둔다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알려줄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이게 무슨 개인 비리가 아니면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본인이 아이고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예, 뭐 대미 손가도 못 올리고 이게 아니라 직권으로 이재명이가 직권으로 자른 거예요. 이게 직권 면직 아닙니까? 그건 통상적으로 말이죠. 이 정무직들의 경우에 정무직들은 딱 잘리면 그 순간 공무원 지위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정부직 중에서 잘려 나간 경우를 보면 이렇게 무슨 최후 통첩, 전쟁 때 최후 통첩 하듯이 영시 기준 너는 잘렸어.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정부직이면 그래도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커리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꽃 중에 꽃도 아니죠. 1급까지가 꽃 중에 꽃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를 뚫고, 지금 이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갔고, 그리고 여한경의 경우는 문재인 때도 한번 해먹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2번씩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협상이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영시 기준 넌 잘렸어. 야, 그러면서 직국이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은 말할 수 없다. 그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실이 비리 의혹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림청장, 소방청장도 일종의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꼭 돈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냥 한 칼에 잘려 나가지 않습니까? 야, 참 그 이재명이가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MDL에서 말이죠. 군사분계선 딱 한가운데 예, 이게 DMZ 이제 남방 한계선 있고 북방 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에 딱 그 2km 지점 이게 4km 돼 있거든요. 여기 딱 정중앙 예, 요 딱 가운데 나눈 선 요거를 북한군이 최근에 또 넘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자주 넘어와요. 그런데 이게 본래 그래서 이제 경고 사격을 통해서 이제 쫓아냈는데 이 경고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으로 야 너희들 빨리 넘어가 했는데도 안 넘어갈 때 쓰는 게 딱 총을 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요. 그 북한 김정은이가 본래 이제 국경화, 국경선 그러니까 국경 장벽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 같이 이제 국경 장벽 세우잖아요. 그런 거 세우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라인을 잘 몰라갖고 넘어온 경우도 있다. 아주 순진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이렇게 자기가 이미 좀 잘못 알아가지고 넘어왔다가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북한군 그 지휘 책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걸 뭐 실수로 넘어와? 한놈 나고 떼거리로? 절대. 이거 다 김정은 지시받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가 우리 한국 경비병들이 더 알고 이렇게 경고방송, 경교 사격하면 슬그머니 넘어오는 거. 자,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얼마나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을 무시했으면, 예, 무시하면, 우습게 봤으면, 이재명이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봤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차례씩 이렇게 매년 넘어오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거는 또 우리 언론에서도 별로 잘 안 다뤄요. 살짝 몇 줄만 다루고 말아요. 이거 참 힘드네요. 힘들어. 예. 자, 그러면 맨 먼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적 집계, 김민석 49.9대 정청래 41.52. 예. 근데 이제 서울 경기에서는요, 본래, 저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래는요, 호남에서는 김민석이가 앞서고 서울 경기는, 지금 아무래도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지지를 완전히 뚫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청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표가 안 나왔어요. 예, 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이가 거의 당선권으로, 지금 안정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46.66대 서울 경기에서요. 김민석이가 46.66대 정청래가 46.28 그리고 송영길이가 7.05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적 투표 결과를 보면 김민석이가 49.90 정청래가 41.52, 송영길이는 8.58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되겠습니다. 대전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돼요.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말이죠. 이 선호 투표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은 김민석이가 50%를 넘을 것이다. 50%가 안 넘어가면 결선 투표를 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결선 투표 대신에 이번에는 선호 투표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선호 투표제를 도입했는데, 1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3위 후보의 2순위 표를 갖다가 1, 2위에게 배분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송영길이는 본래부터 반청이잖아요. 반청. 그러니까 뭐 당연히 김민석한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호투표제 합산 없이도
최종적으로 김민석이가 이길 것이다. 당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은요, 1위에는 최민희, 2위가 박선원. 이거 뭐 아주 근소한 차예요. 그리고 3위가 서미화, 4위가 이성윤, 한민수, 김용, 임미애, 김영호 이렇게 돼 있는데, 김용희가 지금 딱 6등이잖아요. 한민수가 친청계예요. 그러니까 이성윤이 친청, 한민수 친청, 그 다음에 최민희 친청, 그리고 친명이 박선원하고 서미화예요. 그러니까 2대 3으로 최고위원회에서는 친청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을 당선시키려고, 왜냐하면 한민수는 정청래 쪽이거든요. 정청래파. 그러니까 한민수를 띄어내고 그 자리를 김용 5등으로 들어가려고, 예, 왜냐하면 0.1 차이니까 임미하고 김용호가 지금 양보 이 사퇴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최고위원까지도 완전히, 그러니까 최고위원만이라도 친청계가 3명이 당선돼야 김민석이 체제를 갖다가 좀 견제할 수 있는데, 최고위까지도 전부 친명계가 싹 먹어버리면 그야말로 이재명과 김민석이의 독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국민 여론조사까지 다 끝났는데, 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몰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김용 같은 인간은 말이죠, 이미 5년 이 징역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 나오려다가 못 나왔잖아요. 그건 정청래가 잘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기어이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데, 도대체 조이대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대법관들은 어디서 뭐하고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러니까 김용희가 말이죠, 간발의 차이로 당선권 밖에 서 있다. 한 번만 도와달라. 내일 단 하루 대의원님의 2표 중 1표가 김용의 당락을 가른다. 이재명을 지키는데 그 1표를 써달라.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지금 범죄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구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그게 정치 유튜버로 449개를 무더기 폐쇄했고요. 선거를 앞둔 5월 한 달간에 367개의 한국 채널이 폐쇄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폐쇄하게 된 이유는 구글 측이 밝힌 게 뭐냐, 이 채널들이 말이죠, 여러 계정이나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특정 정치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종의 공작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즉 영향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영향력 공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글이 공개한 2026년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제 4월 달에 22개, 5월 달에가 367개, 6월 달에가 60개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구글은요, 비슷한 성격의 컨텐츠를 공유하고 올린 채널을 여러 묶음으로 나눠왔는데, 5월에는 한국 정부 측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컨텐츠를 올린 채널이 142개로 가장 큰 묶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폐쇄된 채널의 정치 성향, 보수냐 친문냐 이걸 가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정부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채널과 이것을 비판하는 채널이 모두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채널 142개를 5월 달에 차단했는데, 요 가운데 말이죠, 이재명 정부하고 이 특정 정당을 함께 비판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겠죠, 비판한 채널이 53곳,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 채널이 71곳,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면서 특정 정당을 비판한 채널,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 정당은 국민의힘이겠죠. 그래야 정부를 지지하면서 특정 정당을 비판한 거니까요. 예. 자, 그래서 43곳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구글 측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채널들을 묶음으로 폐쇄한 것은 이러한 채널들이 겉으로는 서로 다른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주체나 조직이 여러 계정을 관리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만 구글은요, 폐쇄한 채널 449곳의 이름이라든가 운영 주체, 또 각각 어떤 방식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구글은 꼭 한국에 있는 정치 유튜버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 영향공작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유튜브 채널 9,173개가 폐쇄됐고, 러시아 연계 채널은 2,083개, 인도 연계 채널은 1,778개가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제 방송, 이 사기치는 이 도둑 방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KBS 기자를 사칭한 인간이거든요. 요 인간은 제 방송만 10개가 넘게 운영해 왔어요. 근데 이런 인간은 폐쇄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방송을 폐쇄하려고 했는지, 또 폐쇄한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한참 이제 주무시는가 보네요. 안 주무시는 분들은 제 방송, 지금 시청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댓글을 좀 올려주셔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가열차게 이재명 정권을 좀 비판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여한구 통상본부장의 지금 요 교체가 아니죠. 이건 뭐 자른 거니까 직권 면직. 예. 그래서 이 통상교섭본부장은요. 이게 이제 통상교섭이니까 이제 외국 상대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상으로는 장관급 대우를 해줘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그 정도로 되는 분을 갖다가 한밤중에 말이죠. 0시에 이거를 갖다가 이 면직 사실, 직권 면직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8월 14일 날 오후에 산업부에 통보를 하고 그 효력은 0시를 기해서 직권 면직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뭐 전시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말이죠. 이게 알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극히 관계에서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정부직을 잘라내는 경우는, 생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례적일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정도의 방법으로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거죠. 자, 그래서 교체 사유에 대해서는요, 청와대 관계자도 인사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거북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찌라시에 나돌고 있는 게, 이게 공무원이 부정부패라는 게 뭡니까? 이해충돌 관계 아니면 돈 관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상당히 더군다나 말이죠. 여한구 본부장은 이 찌라시에 나오는 걸 말하자면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보도할 경우에는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왔거든요. 요걸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한미 간의 통상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쿠팡 문제, 그 다음에 투자 프로젝트, 지금 1호 문제, 그 다음에 301조 보복 문제, 요런 한두 개가 아닌데, 정말 이렇게 잘렸다. 야,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과는 또 무관하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은 공적이잖아요. 공적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는 개인적 사항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체 사유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은요, 지금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추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8월 1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의 발언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국무회의 발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대다수 공직자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나 해야 될 일을 또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한구 통상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자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직권면직이 처음 있는 건 아닌데, 강형성 농림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요, 임명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작년 12월에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혐의로 감찰 조사 후에 직권 면직됐고, 김인호 산림청장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월에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 면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승영 전 소방청장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감찰을 받고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으로 인해서 또 여기는 이제 의원 면직이에요. 그러니까 직권 면직, 의원 면직은 다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직권 면직은 사실상 파면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리고 감찰 여부에 대해서도 또 확인해 줄 수 없어. 인사사안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없고, 감찰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고, 업무와 관련된 것은 다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사적인 사유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투자 압박이 굉장히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판국에 이렇게 통상경소본부장을 무슨 전시, 최후 통첩하는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권의 인사가 문제가 많다. 이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동안에 말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요 이제 이 주요 성과를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메시지로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의 연속성하고 상대국의 지금 신뢰 문제, 이런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미 협상에 상당히 쪼들리게 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제대로 안 움직인다고 난리가 났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적 연속성이 굉장히 약화된다. 예, 그래서 본부장은요, 협상 문항과 쟁점을 레드라인, 미국 협상팀의 요구와 상영, 부처 간 조정 내용을 가장 밀도 있게 파악하고 있는 자리인데, 후임이 더군다나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속전속결, 요거는요, 앞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 관련 의사결정 속도와 메시지의 일관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사실상의 직무 대행을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관이가 말이죠. 본래 정부는 부인했잖아요. 김정관이는 방미할 계획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논평을 해드린 바 있는데, 바로 이번 주에 김정관이가 급히 미국을 간다는 겁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맨을 꺼내들고 그래서 TV조선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도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대미 협상 관계와 관련된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TV조선의 이제 보도 내용.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미 협상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잘라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요 분석은 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들어보시죠. 방금 보셨듯 통상사령탑의 경질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통상 압박이 굉장히 거센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조선 분야에서 1,500억 달러, 다른 분야 2,000억 달러,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서 계속 약속 안 지키면 관세 올리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말이 아니라 숫자로 한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통상사령탑을 교체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은 안 되는데요.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미국 쪽에 그동안 좀 말 안 들어서 좀 신경 쓰였냐, 우리가 혼내줬다 이런 취지로 신호를 보내면서 미국 강경파를 달래는 겁니다. 동시에 협상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업무 파악 시간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협상의 판을 새로 깔고 그동안 시간을 버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책성 인사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미국 하나 설득 못 시켜서 이렇게 애를 먹이는 거냐, 나와라, 더 잘할 사람 시키겠다, 이런 경우에 해당할 텐데,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하면 가뜩이나 첨예한 한미 통상 마찰,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듯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협상 공백을 우려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해주신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여한구 본부장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관가에서는 꽤 널리 퍼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주부터 얘기가 돌았다면서 면직이 예상됐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본인이 팔쩍 뛰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혹 내용을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개인적 문제가 이유라면 문제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게 6월 말이라고 하는데 한밤의 경질 8월 중순에 이뤄졌다는 게 좀 시차가 너무 긴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경질 배경을 두고 의혹 그리고 설명도 분분한 상황이지만 여 본부장이 한미 통상 협상의 중요한 한 축을 맡았기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비리 의혹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왜?
지금 대미 통상 협상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것만 하나만 딱 짚었지. 나머지는 절대 말을 할 수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감찰 그것도 얘기해 줄 수 없다.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것은요, NCND거든요. 그건 뭐 사실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찰에 의해서 개인적인 뭔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렇게 더군다나 이건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시 아까도 그랬지만 전쟁 통과하듯이 영시 기준으로 자른다. 이게 이런 잔인이 아니라 이거는 그 능수능란한 좀 뭐랄까요 여유 있는 인사 지금 말하자면 면직 조치가 아니다. 얼마든지 전화로 나가도 얘기해 줄 수 있고 다 그런데 그거를 영시에 밤 11시 하나 10시 하나 내일 아침 6시 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일고의 좀 정적인 인간적인 대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이가 경로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갖다가 전혀 배제하고 그냥 잔인하게 두부모 칼로 자르듯이 영식이는 자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또 이제 이거 또 좀 이번 주 이제 중후반이면요 이거 결국 다 나옵니다. 이제 언론에 다 공개가 되면 그때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DL 관련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 한번 이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자료화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아주 이게 딱 이렇게 경고 사격 쫙 자 이런데 우리 이제 소총에다가 총알을 갖다가 넣지 않고 경계병을 경계를 하도록 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안급에. 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제대로 이제 경고 사격을 통해서 이제 밀어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어제 이제 오늘 확인이 된 거예요. 예, 오늘. 예. 자, 그래서 강원도 내륙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여러 명이 MDL을 넘어오는 상황이 발생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서 경고 방송, 말 안 들으니까 경고 사격, 퇴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MDL 이북으로 들어갔고 그 이외에 특이 동향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MDL 일대에서 국경화 작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국경화 작업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월선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더군다나 2023년도 11월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북한이 파기선언을 하면서 2023년도 12월부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로 단절 작업을 벌여왔어요. 그래서 MDL 이북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을 철거하고 남북 연결도로 일대는 지뢰를 배설하면서 국경화 작업을 펴왔어요. 그 과정에서 북한군 병력이 MDL에 근접하면서 군사 먹내선을 넘어오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북한군의 MDL 침범은 총 17번 발생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올 3월 초부터 MDL 인근에서 또 요 국경화 작업을 재개해 오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그 월선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고,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관리했으면 북한이 무서워서, 야, 그 MDL 잘못 넘어가면 너희들 총 맞아 죽어. 절대로 넘어가지 마. 알았어?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권은 뭐 굴종적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면종 복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 김정은 정권이 작업하는 그 군인들한테 조심하라고 뭐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빈번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북 정책이 말이죠. 부동산 점수도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점수보다도 국민적 평가가 대북 정책 점수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야, 기가 막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을 많이 올려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자, 지금 지금 서울 시간은 지금 12시 8분인데, 지금 몇 편의 방송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